안녕하세요. 이번 책은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의 타인에 대한 연민입니다. 원래 제목은 두려움의 군주제인데요. 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두려움, fear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타인에 대한 연민이라고 한 이유는 아마도 저자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희망을 반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을 쓰신 홍성수 교수님이 쓴 추천의 글이 실려 있고요. 혐오 시대를 우아하게 건너는 방법이라며 우리에게 말 걸어옵니다. 책의 큰 주제는 현대인들이 사회에서 다양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해소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자인 누스바움은 두려움이 증오, 혐오, 분노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상황에서 강력한 절대 군주를 원하죠. 군주의 강력한 통치에 복종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란 착각과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두려움을 투사한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두려워하면서 비난하기는 쉽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선택을 하는 거죠. 최근 우리 사회에도 남성과 여성으로 대립하면서 혐오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기도 했었는데요. 저자는 증오, 혐오, 분노가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원초적 두려움이 분노와 혐오를 발전시키는데 감정을 장악해서 보복의 욕구로 변화시킨다는 저자의 생각을 따라가 보기 위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째, 저자가 말하는 몹시 유해한 감정 중 하나이자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시기심이란 무엇인가요? 시기는 내가 잘 살기 위해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인 협력을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죠. 형제자매의 시기심과 비슷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기하는 아이는 사랑과 관심을 원한다기보다는 다른 형제자매가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시기심은 타인이 가진 것에 주목하고 자신의 상황은 그보다 못하다고 비교하면서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인데요. 자기에게 없는 좋은 것을 라이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시기와 비슷한 감정이 있죠. 질투인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시기와 질투 모두 같은 것을 소유한 라이벌에 대한 적대감을 포함하긴 하지만 질투는 내가 소유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시기는 대상의 부재에 대한 감각인 반면에 질투는 가치 있지만 불안정한 대상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기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파괴적인 적개심일 뿐이라는 게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성숙한 상호 의존 개념이 뿌리를 내릴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자가 성숙한 상호 의존 개념을 이야기할 때 위니카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너무 반가웠는데요. 위니카스는 제게도 영향을 많이 미쳤던 대상관계 이론가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이자 소아과 의사였던 도널드 위니카스의 성장 과정과 촉진적 환경에 따르면 아이는 점점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데요. 엄마가 옆에 있지만 혼자 노는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위안을 찾는 담요, 인형 같은 중간 대상을 사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가 옆에 있기만 하면 부모를 부르지 않고도 스스로 즐겁게 놀 수 있게 되는 거죠. 위니카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받은 안정감과 자신감이 건강한 상호관계를 만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엄마는 충분히 좋은 엄마, good enough mother를 이야기하는데요. 성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양육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엄마라도 아이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는 거죠. 아이들은 엄마, 주 양육자인 자신이 사랑하고 받아들였던 그 대상이자 자신의 요구가 좌절되었을 때 공격성을 표출하고 분노의 화살을 돌렸던 바로 그 대상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자신의 공격성에 대한 실망은 점차 걱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전해 가요. 파괴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부모를 파괴해서도 안 되는 거죠. 아이가 자신의 공격성에 해악을 느끼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이들은 상상놀이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공격성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이 굳건할 거라는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위니캇은 안아주기, 다뤄주기, 아이의 공격성으로부터 부모가 살아남기, 대상으로 사용되어주기, 미러링, 반영해주기, 놀이하기 등과 같은 충분히 좋은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를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대상이 아닌 전인적인 인간으로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민주적 자아가 탄생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위니캇은 아이들이 타인을 걱정하는 마음을 키우고 가꾸는 데 필요한 개념이 촉진적 환경이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가정에는 안정적인 사랑이 필요하고 폭력과 학대도 없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촉진적 환경은 경제적, 사회적 전제 조건들이 선행되어 있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개인의 상황과 정치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른들의 고민이 성실하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책에서 예를 든 넬슨 만델라,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사람들이 선을 지향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었다는 사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을 악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인종차별에 대해 비난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는 한 밝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협력을 가능하게 할 사랑도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자는 희망은 혐오를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말 건네옵니다. 누스바움이 말하는 희망의 원천은 시와 음악 같은 예술, 비판적 사고, 종교단체의 실천, 정의를 추구하는 연대 등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희망의 단초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